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다섯 번째 모집단과 표본 추출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 추출 틀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말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연구방문이나 사회조사 분석사, 그 통계 이런 것들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는 모집단. 모집단은 조사 대상 혹은 조사하려는 속성을 보유한 모든 구성원.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대학생을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학생을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어, 내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학생이라고 하는 전체 이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집단, 이걸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을 의미하는 이론적 집단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대학생이 모집단일 경우 대학생의 속성을 가진 집단 전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다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대학생일까요? 어느 범위까지 대학생이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대학생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특정 A 대학의 대학생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생과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우주에 있는 대학생 혹은 다른 어떤 멀티버스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할 수도 있어요. 있다면은. 자, 그리고 조사 목적은 대상에 따라 유한한 사례수를 가진 집단도 모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무한한 사례수를 가정을 하는 게 이제 그 모집단인데, 유한한 사례수를 가진 모집단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유한한 사례수라고 하면은 그거는 유한한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특정 대학교의 특정 전공 학생 중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이 조사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모집단이 유한한 거죠.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뭐 교수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뭐 학생들의 어떤 수업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단위 조사 내용 범위 시점대 모집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 연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어떤 내고 싶은 결론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구성원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겠죠. 자, 모수의 모집단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표본의 통계치를 사용해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모집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모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이제 뮤라고 하는 이제 뮤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선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를 알고 싶은 게 우리 연구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거는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 얘를 갖다가만, 요 정도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집할 수 있을 때, 여기 구해진 X바라고 하는 표본의 평균치를 가지고 얘를 추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본 모집단에서 연구 대상으로 추출된 일부를 이야기를 하죠. 내가 대학생을 연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대학생은 내가 다니는 학교의 에타, 그리고 내 친구들의 학교의 에타, 요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뭐 외국에 지인이 있으면은 외국 지인들을 활용해서 외국에 있는 학교의 몇몇 대학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전체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부 사례가 되겠죠. 요걸 우리가 통계치라고 얘기하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낸 수치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요는 X바라고 하는 샘플, 이 샘플의 수치를 가지고 뭘 추정하냐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다가 뭐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가 어때야 돼요?
열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추정이나 어떤 연구 결과를 갖다가 잘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조사 결과 일반을 위해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대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 근데 내가 접할 수 있는 거는 그 여대생들만 표본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놓고 내가 연구를 했는데 나는 그 여대에 다니는 학생들만 표본을 구하게 되면 누가 빠지는 거예요? 남학생이 빠지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내가 구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모집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설계. 표본 설계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모집단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을 구성하는 게 내 연구의 목적을 연구의 목적을 갖다 만족시킬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표본을 추출 방법을 설계하는 게 표본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보다 표본을 조사해 모집단을 추출하는 것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이제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뭐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린 뭐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모집단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모집단을 시간과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을 조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표본에서 이제 모집단을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표본 추출 틀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의 추출단이 뭔가 말이 막 좀 그래. 약간 간장공장 공장장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표본 추출 틀은 표본을 추출하는 틀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면 우리가 쌀 봉지 있잖아요. 쌀 바구니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거를? 가마니. 쌀가마니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옛날에 시장 가면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갖고 요만한 정사각형 표주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딱 찌게 되면은 어쨌든 네모난 게 표본 추출 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서 표집틀과 모집단이 일치를 해야 되고, 표집틀은 포괄성, 추출 확률의 동일성, 효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전체 이런 모집단이라고 하는 여기서 표본을 추출을 할 때, 얘네들의 구성 요소가 웬만하면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추출 틀이 구성이 돼야지만 연구 결과가 왜곡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포괄성, 표집 틀이 모집단을 포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모집단을 포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집단을 이렇게 더 뒤덮는 표집 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최대한 많이 뽑는 그런 틀을 이야기를 합니다. 추출 확률의 동일성,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동일해야 되고, 효율성,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만이 표집틀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게 이제 표집 추출 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표본 추출 틀 오차. 표본 추출 틀이 오차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표본 추출 틀이 모집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을 정의하고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 틀을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집단을 정의를 하고 이 모집단에서 내가 원하는 표본을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는 이 표본 추출 틀도 모집단과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생이라고 모집단을 설정을 했는데 표본 추출 틀을 이제 여대에만 이렇게 딱 갖다 놓게 되면은 특정 남학생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표본 추출 틀과 모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추출 틀 오차는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저하시키고 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표본 추출 틀은 모집단과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표본 추출 틀의 오차를 구분하는 거는 요게 이 표본 추출 틀이 모집단 내부에 있을 때 완전히 포함되거나 크기가 작을 경우에 표본 추출 틀에 포함되지 않는 모집단 구성원은 표본에 추출되지 않음. 아까 얘기했던 내가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표본 추출 틀을 여대만 갖다 놓게 되면은 이게 더 작게 되는 거죠. 모집단이 표본 추출 틀보다 작을 경우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야. 이만큼의 대학생을 연구를 하고 싶었어. 근데 표본 추출 틀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에 있는 20대에서 3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모집단도 다 들어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관련 없는 요소들이 추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 추출 틀이 모집단의 일부와 다른 모집단까지 포함될 경우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여기는 이제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여대생만 모으게 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20, 30대라고 된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20, 30대 여성 이렇게 되면은 이 표본 추출 틀이 이상하게 엇나가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사 결과가 도출될 확률이 목적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가 도출될 확률이 가장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을 조사하기로 했으면은 대학생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조사를 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부 다 포함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어떤 범주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왜곡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집단을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집단이 정의가 되고 그 정의된 모집단에 맞게 표본 추출 틀이 구성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에 맞는 표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집단 전체의 특성치를 요약한 수치를 뜻하는 용어는 뭐냐면, 자, 모집단의 수치는 모수예요. 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수가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요약한 수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통계치는 표본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통계치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모집단은 모집단 모수치, 표본 통계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 구성 요소나 표본 추출 단위가 수록된 목록은 뭐라 그랬죠? 얘는 표집틀이 되겠죠. 요소는 모집단 안에 있는 걸 요소를 이야기하고, 분석 단위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분석 단위 아니고, 표본 추출 분포는 요건 표본 추출을 했을 때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건데, 구성 요소나 표본 추출 단위가 수록된 목록은 표집 틀이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모집단하고 표본 추출 틀과 표본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